이제 중간에 서지 말아요. 그녀의 한마디가 평생 눌러왔던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며느리 수지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 명자의 말 한마디에 숨을 죽이며 살았다. 형님은 참 알뜰하던데.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다. 남편 도연은 언제나 중립을 택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이제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돌아갈 수 없는 마음의 거리를 들어보자.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우리의 이야기를 조용히 함께 앉아 듣는 곳입니다. 수지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에 서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그녀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오래전의 기억을 천천히 떠올렸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 긴 침묵의 시간들. 그녀가 29이던 해 임신 소식을 전하던 날이었다. 남편 도연의 얼굴은 놀람보다 당황에 가까웠다.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그 한마디 속에 담긴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었다. 며칠 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 명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지. 짧은 한 문장이 앞으로의 관계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 후 상견례는 열리지 않았다. 명자는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약속을 미뤘고 결국 결혼식 날에야 두 사람은 처음 얼굴을 마주했다. 예식장 복도 끝 명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수진이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다.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시선은 단 한 번도 맞닿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시집이 아니라 인연이라 생각하자. 그녀는 노력했다. 매주 시댁에 들렀고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가 가져온 반찬을 손도 대지 않았다. 나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 말 한마디로 모든 마음이 접혔다. 수지는 애써 웃으며 냉장고 문을 닫았다. 형님 부부는 언제나 시어머니 곁에 있었다. 명절이면 함께 시장을 보고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역시 우리 큰며느리는 다르다. 명자의 칭찬이 이어질 때마다 수지는 말없이 식탁을 정리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집안에서 늘 다른 사람이었다. 남편 도연은 그때마다 중간에서 말했다. 엄마가 나쁜 뜻은 아니야.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그의 말은 언제나 똑같았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은 점점 식어갔다. 그녀가 바란 건 변명이 아니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내 편이야. 그 한마디가 필요했을 뿐이다. 시간은 흘렀지만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다. 명자는 친척들 앞에서 요즘 며느리들은 참 예의가 없어. 라며 웃었다. 수지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낼수록 오히려 더 상처만 깊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창가에서 시선을 걷었다. 바람이 불어와 손끝이 시렸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그날들의 기억이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녀는 언제나 남이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단 한마디의 말에서 시작되었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오후였다. 명자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이웃 순자를 만났다. 햇살이 따스했고 두 사람은 가벼운 인사를 나눴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며느리 보기 힘들다던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명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글쎄, 바쁜가 봐. 요즘은 인사도 잘 안 하더라고. 명자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지 뭐.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어. 명자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 웃음은 쓸쓸했다. 그날 오후 그 대화는 몇 사람의 입을 거쳐 조금씩 변형되었다. 명자 씨 며느리가 인사도 안 한대. 시어머니를 무시하나 봐.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수진이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 대한 평판이 만들어졌다. 일주일 후 수진은 마트에서 우연히 형님 부부를 만났다. 형님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형부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다. 형님이 수진의 팔을 잡고 말했다. 동서 요즘 어머님이랑 사이가 좀 그런가 봐. 수진은 멈춰섰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냥 어머님이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도 듣기 민망한데 친척들한테 말이 많이 돌더라고.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요? 형님은 시선을 피했다. 그러니까 동서가 요즘 인사도 안 하고 집안일에도 관심이 없다고 하던데. 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의 손은 떨렸다. 핸들을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짚어봤다. 인사를 안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먼저 다가가 말을 건 날이 더 많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못 본 척했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다. 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왜? 어머님이 내 얘길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형님한테 들었어. 내가 인사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한다고 말씀하셨다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랬겠어.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은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나도 난처해. 하지만 엄마가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닐 거야.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수진은 말을 잃었다. 거실엔 TV 소리만 남았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이 집안에서 자신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후 명자는 또 다른 자리에서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엔 친척 모임이었다. 작은아버지의 아내가 물었다. 수진이는 요즘 어때요? 명자는 잠깐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요. 요즘 애들은 자기 부모만 챙기더라고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죠? 친정 부모한테만 잘해.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말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수진이 효도를 모르는 며느리라는 낙인이 서서히 찍히고 있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친척들은 하나둘 수진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친척 중 한 명이 수진에게 물었다. 요즘 어머님 자주 뵈러 가요? 수진은 어색하게 웃었다. 네, 주말마다 가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표정은 믿지 않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눈 밑에는 그림자가,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주말 수진은 시댁을 방문했다. 명자는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왔어? 짧은 인사였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어머님.
명자는 거실로 돌아섰고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다. 하지만 명자는 한 번도 그 반찬을 꺼내 먹지 않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고요. 명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명자는 수진을 바라봤다. 네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이 제 얘길 다른 분들한테 하셨잖아요. 명자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언제? 인사를 안 한다고, 집안일에 관심이 없다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명자는 짧게 웃었다. 그냥 서운해서 그랬어.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니? 그 말에 수진은 숨이 막혔다. 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가볼게요.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어. 수진은 신발을 신으며 눈물을 참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연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도연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뭐라고 하길 바라는데? 내 편을 들어달라는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게 흔들렸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다. 나쁜 뜻이 아니면 뭔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도?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에서 자신은 혼자라는 것을. 그날 이후 수진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남편과의 대화도 시댁 방문도 최소한으로 줄었다. 명자는 며느리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무시는 다시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수진이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대. 집에도 안 가고 연락도 안 한대. 말은 끝없이 이어졌다. 수진은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다. 해명할수록 더 꼬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만의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도연과의 대화도 사무적으로 변했다. 저녁 먹을래? 아니, 먹었어. 짧은 문장들만 오갔다. 어느 날 밤 수지는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가족 단톡방에는 형님이 올린 사진이 떠 있었다. 시어머니와 형님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오늘도 어머님과 즐거운 저녁. 수지는 화면을 끄지 않고 오래 바라봤다. 그 사진 속엔 자신의 자리가 없었다. 애초에 만들어진 적도 없었다. 수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고요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지는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집안에서 나는 대체 뭐지? 대답은 오지 않았다. 다만 침묵만이 그녀를 감쌌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중간에 서지 말아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계속 중립인 척하지만 결국 어머님 편이잖아.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제 누군가 한쪽을 택해야 할 때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수지는 가족 단톡방을 나갔다. 알림도 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않기로 했다. 명자는 며느리의 부재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연도 수진에게 묻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세계에 있었다. 서로의 숨소리조차 닿지 않는 거리였다. 명자는 며느리의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단톡방에서 나간 것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도 모두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순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우리 며느리가 이제 연락도 안 해. 완전히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 순자는 혀를 찼다. 그럼 어떡해. 그게 요즘 애들이야.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지.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순자는 조언했다. 언니, 그냥 냅둬. 어차피 저쪽에서 먼저 올 거야. 하지만 명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이후 명자는 친척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다. 수진이가 요즘 집에도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사촌 언니가 물었다. 왜 그래?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친척들은 수군거렸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지. 시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들은 다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수진이 시어머니와 연을 끊었다는 소문이 마치 사실처럼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문 속에서 수진은 점점 불효 며느리로 낙인 찍혔다. 수진은 그 소문을 알고 있었다. 형님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동서, 요즘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형님이 말을 이었다. 우리라도 중간에서 뭐 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형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형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이 다시 말했다. 어차피 저는 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형님은 황급히 부인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수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수진은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오래 들여다봤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대답은 없었다. 다만 거울 속의 자신이 지쳐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며칠 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엄마 댁에 좀 가자. 수진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왜? 엄마가 많이 섭섭해 하셔. 한 번만 얼굴 보여줘. 수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난 안 갈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진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 하는 거냐고? 난 더 이상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아. 그래도 엄마인데. 당신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당신은 왜 맨날 엄마 편만 들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중립을 지키려는 거야. 중립.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한 번도 중립이었던 적이 없어. 언제나 어머님 편이었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거실을 나갔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도연은 이미 출근한 뒤였고 저녁에 돌아오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같은 집에 살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세계에 있었다. 밤마다 수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은 오지 않았다. 명절이 다가왔다. 도연은 수진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다. 제발 이번엔 가자. 명절인데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난 안 가. 그럼 나 혼자 가란 말이야? 그래. 도연은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 시댁으로 향했다. 명절날 명자는 아들 혼자 온 것을 보고 얼굴을 굳혔다. 수진이는?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몸이 안 좋다고 해서요. 명자는 믿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몸이 안 좋긴. 그냥 안 오고 싶은 거지. 형님이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님, 그래도 아픈가 봐요. 하지만 명자는 화가 나 있었다. 아프면 병원을 가지. 왜 명절에 집에 안 와?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사 내내 명자는 며느리 이야기를 했다. 요즘 애들은 시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지쳐 있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도연이 말했다.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더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이 다시 말했다. 이렇게 계속 피할 거야?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난 피하는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을 뿐이야. 상처. 도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수지는 웃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뭘?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예민하다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원래 말이 좀 그래.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니야.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 내가 예민한 거구나.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도연은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둠만이 그녀를 감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수지는 병원에 갔다. 몸이 무거웠고 머리가 아팠다. 의사는 그녀를 진찰한 후 말했다.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쉴 곳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도 그곳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일주일 후 수지는 형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동서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 한 번만 찾아뵐 수 없어? 수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형님이 말을 이었다. 우리도 난처해. 어머님이 계속 우리한테 물어보시거든. 수진이는 왜 안 오냐고. 형님은 제 편이 아니시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형님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형님도 어머님 말씀만 믿으시잖아요.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면서. 형님은 잠시 침묵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워낙 속상해 하셔서.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도연이 늦게 귀가했다. 수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도연이 말했다. 형수님한테 전화 왔더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하자.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뭐를? 이렇게 싸우는 거. 더 이상 의미 없잖아. 수지는 도연을 바라봤다. 의미가 없다고? 응.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뭐가 행복해.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래? 어머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낯선 사람 같았다. 난 잘못한 게 없어.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누가 잘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가족인데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더 이상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도연은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침묵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다. 도연이 출근한 뒤 그녀는 집을 나섰다. 친정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회색이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숨이 조금 편해졌다. 수진이 집을 나간 뒤 도연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빈 옷장 앞에서 그는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였다. 아내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전화를 걸어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틀 후 명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현아, 이번 주말에 수진이랑 같이 와.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엄마, 수진이가 지금 집에 없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 어디 갔는데? 친정에 갔어요. 명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더라고요. 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생각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명자는 잠들지 못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결혼식 날의 수진,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던 수진, 조용히 인사하던 수진.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한 번도 그 며느리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늘 비교하고 평가하고 불만을 품었을 뿐이었다. 명절이 다가왔다. 도연은 혼자 시댁을 방문했다. 명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수진이는? 아직 친정에 있어요.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형님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동서한테 전화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뭐라고 해. 명절 내내 명자는 불편했다. 친척들이 물었다. 수진이는 어디 갔어요? 명자는 대답을 피했다. 몸이 안 좋아서. 하지만 친척들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명자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식사 후 그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며칠 후 도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수진의 어머니였다. 김서방, 수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도연은 숨이 막혔다. 무슨 일이에요? 과로와 스트레스라네. 며칠 전부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더니. 도연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누운 수지는 창백했다. 링거를 맞고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다. 도연은 그녀 곁에 앉았다. 수진아, 수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도연을 보더니 다시 눈을 감았다. 왜 왔어요? 목소리는 가늘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의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이시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서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수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명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뭐, 과로래요. 스트레스도 심하고. 명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도연이 말을 이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많이 힘들었나 봐요. 명자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친 표정, 말없이 참던 모습.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그 애를 이렇게 만든 건가?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명자는 병원에 가려고 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그 말이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명자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지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도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지만 수지는 말이 없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이혼하고 싶어. 도연은 얼어붙었다. 수진아,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언제나 어머님 편이었어.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나도 힘들었어. 수지는 웃었다.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아무도 내 편은 아니었지. 그날 밤 도연은 명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수진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명자는 숨이 막혔다. 뭐, 더 이상 못 살겠대요. 명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내 잘못이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 애를 너무 힘들게 했어. 전화를 끊은 후 명자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창밖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을 비췄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수진의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며칠 후 수진은 퇴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친정에 머물렀다. 도연은 매일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다. 명자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미안하다는 말,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명자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야, 목소리는 떨렸다.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봐.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명자는 눈물을 닦았다. 수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이혼하겠대.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명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 앉았다. 거실 창가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며 며느리 생각을 했다. 수진이 걸어 들어오던 모습, 조용히 인사하던 얼굴, 말없이 부엌으로 향하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후회로 남았다. 어느 날 아침 명자는 결심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신발을 신으려던 손이 멈췄다. 가서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그 말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명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신발을 벗고 거실로 돌아왔다. 도연이 찾아왔다. 명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수진이는? 아직 친정에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가봐야 할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지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내가 뒤에서 그 애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친척들한테, 이웃한테. 그게 다 수진이 귀에 들어갔을 거야. 명자는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냥 서운했던 것뿐인데.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명자는 순자를 만났다. 순자가 먼저 물었다. 요즘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친정이 있어.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 왜? 스트레스래.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순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차를 마셨다.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며느리가 이해해야지. 순자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명자는 차를 내려놓고 말했다. 나는 그 애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어. 근데 생각해보니 나도 그 애의 마음을 한 번도 알아주지 않았더라고.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수진의 번호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다.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다음 날 명자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짧은 대답이었다. 명자는 숨을 들이켰다. 수진아, 나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명자가 말을 이었다. 몸은 좀 괜찮아? 네, 여전히 짧았다. 수진아, 내가.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수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명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뒤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게 다 너를 힘들게 했을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응.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명자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 말을 이었다. 전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 집안의 며느리로.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근데 어머님은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주신 적이 없잖아요. 늘 비교하고, 평가하고, 부족하다고만 하셨어요. 명자는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 그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 몇 년을 참았어요. 어머님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다 알면서도 그냥 참았어요. 제가 더 잘하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 말을 이었다. 전 이제 지쳤어요. 전화가 끊겼다. 명자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관계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명자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일주일 후, 명자는 도연에게 부탁했다. 나 좀 데려다 줘. 어디요? 수진이 친정.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지금은 가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차를 타고 가는 길,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조용했다. 가로수가 빠르게 지나갔다. 명자는 손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안 만나주면 어떡해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가야 해. 수진의 친정 앞에 도착했다. 명자는 차에서 내렸다. 현관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배를 눌렀다. 잠시 후 수진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어머님, 명자는 고개를 숙였다. 수진의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들어오세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수진이 앉아 있었다. 명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명자는 수진 앞에 섰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오셨어요?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수진은 고개를 돌렸다. 명자는 무릎을 꿇었다. 수진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어머님, 미안해.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내가 얼마나 참았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겠어. 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명자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냥 내가 나를 좀 더 알아줬으면 했어.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어. 내가 먼저 너를 알아주지 않았으니까.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명자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어. 수진은 명자를 부축해 일으켰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다. 조용했다. 따뜻했다. 그날 이후 명자는 매주 수진의 친정을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이 늘어났다. 차를 마시며 날씨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그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는 다시 쌓여갔다. 어느 날 수진이 명자에게 물었다. 어머님은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다. 미워한 게 아니었어. 그녀는 차를 내려놓고 말을 이었다. 난 그냥 내가 날 좀 더 알아줬으면 했어. 근데 그걸 말로 하는 법을 몰랐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명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살랑였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채웠다. 한 달이 지났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다. 도연이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왔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은 깨끗했다. 도연이 청소를 한 것 같았다. 수진은 거실을 둘러봤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도연이 옆에 앉았다. 수진아, 미안해. 수진은 남편을 바라봤다. 도연이 말을 이었다.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늘 중립인 척했지만 결국 나는 내 편이 아니었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은 계속 말했다. 이제는 달라질게. 내 편에 설게.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진짜 달라질 수 있을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할게.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노력할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도연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가자. 명절이 다시 돌아왔다. 수진은 도연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다. 명자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왔어?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머님, 명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들어와. 집안에는 형님 부부도 있었다. 형님이 수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동서 오랜만이야. 식사 자리는 예전과 달랐다. 명자는 수진에게 반찬을 권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지?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맞아요. 명자는 웃었다. 많이 먹어. 도연이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형님도 분위기가 좋아진 것을 느꼈다. 오늘 분위기 정말 좋네요. 식사 후 명자와 수진은 둘이서 설거지를 했다. 싱크대 앞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그릇을 닦았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앞으로도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수진은 잠시 멈췄다. 노력해 볼게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도연이 물었다. 괜찮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지 않았어? 조금. 근데 괜찮아. 도연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고했어. 수지는 작게 웃었다. 몇 달이 지났다.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고 조심스러운 대화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명자는 수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수진도 명자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도연은 더 이상 중립에 서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편이 되었다. 어느 날 수진은 명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햇살을 쬐었다. 명자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 네.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명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닥에 떨어졌다. 수진은 그 잎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관계라는 것은 쉽게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노력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그녀는 명자를 바라봤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워 보였다. 수지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시간은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명자는 이제 수진을 친척들 앞에서 칭찬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고생이 많아.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도 명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봄날 수진은 거실 창가에 섰다. 햇살이 따스했다. 그녀는 저 멀리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다. 몇 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명자는 매일 아침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날씨 좋네. 건강 챙기렴. 짧은 문장이었지만 수진은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알았다. 그녀도 답장을 보냈다. 네, 어머님도요. 이렇게 작은 대화들이 쌓여 관계는 조금씩 단단해졌다. 완벽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다. 수지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리고 작게 웃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수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봄 냄새가 났다. 새로운 시작의 냄새였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